번째 발표하실 분이 그 사단법인 한배달의 박정학 선생님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후 첫 시간 발표를 맡은 박정학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뭐 학문적 이유로 깊이 있는 얘기라기보다는 우리 저 행촌학술원에서 이립 선생님하고 관련되는 얘기를 좀 해달라. 왜냐하면 제가 그 이립 선생님 돌아가시기 마지막 한 8개월 동안을 제가 이렇게 모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해달라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동안에 한 30여 년을 보면서 환단고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연구를 한 것은 아니지만은 주변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내용을 가지고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한 바로서 제 나름대로 어떠한 가치가 있는 책인가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서 마지막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들은 이립 선생과 관련된 얘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다음 환단고개의 특징 쪽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진짜 잘 알고 계시다시피요. 우리 민족이 아주 독특한 민족입니다. 자, 35년 지난 세기 35년 동안 이런 탄압과 받고 전쟁도 겪고 그리고 지금도 남북국 군사 대치를 하고 있고 이념 대립을 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요. 반세기 만에 그러고 뭐 그 속에서도 식민사학 또 이 열빠진 역사 교육 남북 이념 대립 그러는 가운데서도 반세기 만에 올림픽 치렀고요. IMF 조기 극복했고 월드컵 치렀고 G20 회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10대 경제 대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뀌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세계에서 다 얘기를 합니다. 산업화라고 하는 기간이 유럽은 200년 걸렸고 미국은 100년 걸렸고 일본은 50년 걸렸다는데 우리는 30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30년 이것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정말 세계인들이 놀라는 그런 설정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한류가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분명히 21세기 정신문화의 시대에 세계를 주도해 나갈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에게만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역사에서 이거 잘 안 가르쳐 줘요. 무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환단고기에 딱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요. 법리에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환단 이래 전해진 3단 신법이 이 안에 제대로 들어있다. 인간의 주성을 발견하고 민족 문화의 이념을 표출하여 세계 인류가 대립을 떠나서 공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축구한다는 얘기를 써놨습니다. 자기 스스로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이런 내용이 일반적인 역사책에도 다 들어있어야 되는데 희한하게 지금 다른 역사책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책을 만드는 사람도 이 개념 자체를 모릅니다. 사람은 보통 몸과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분명히 3단 신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가지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뭐냐 하면은 주성이라고 했습니다. 문화 이념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공존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입니다.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진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컴퓨터 다 이진법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최근에 뭐가 나왔습니까? 우리나라에서요. 삼진법 컴퓨터가 나왔습니다. 삼진법 컴퓨터가 나와야 된다 하는 얘기를 1980년도 최재충 선생이 말씀하셨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30년 만에 현실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은 몸과 마음과 요 말은 제가 붙였습니다. 풀이라고 붙였는데요. 한문으로는 이렇습니다. 천지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성, 명, 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삼일신고예요. 그리고 삼망으로서 심,
기, 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만 가지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만 있으면 뭡니까? 몸이 있고 마음은 있는데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식물인간이라 그러죠. 그렇죠. 몸만 있으면요, 시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요 부분이 중에서 이 풀이라는 부분, 즉 공존의 끈과 민족 문화의 이념을 나타내는 요 부분이 우리만 가진 것인데 세계 다른 나라에서 거의 없는 우리만 가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중심으로 민족 저력이 바로 이러한 데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저 우선 처음에 저와 유립 선생 관계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책을 보고 자유라는 책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합사에 근무를 할 때 초청해가지고 연합사 장병들한테 특강을 좀 해달라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우연히 이 신문을 보다가 인수봉에 쇠말뚝을 뽑는다 하는 기사가 조선일보로 저 기억을 하는데요. 일면에 중간 박스 기사로 나왔어요. 그거를 보는 순간에 이제 국사광복운동을 본격적으로 할 시기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찾아갔죠. 유립 선생님을 막 묻고 해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갔더니만 저기 김포에 변두리에 조그만 단칸방에 혼자 살고 계시더라고요. 밥도 못 드시고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이 연탄 아궁이에 솥이 있는데 솥에 보니까요, 아침에 끓여놓은 라면을 먹다가 둔 것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자, 이런 생활을 보고 자, 신문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까 이제 합시다. 제가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제가 그때 육군 중령 때입니다. 40살이었고요. 39살이었구나.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더니만 딱 잘라서 얘기해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안 됩니다. 그래서 또 다음에 주에 또 찾아갔어요. 저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밖에 시간이 안 되니까요. 또 찾아갔어요. 또 안 된대요. 방법을 생각하다가 저 집사람하고 애들 둘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애들이 8살, 11살 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이제 해달라고 그러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선생님, 우리 아들 이 둘을요, 이놈 둘을 만주 찾는 선봉장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대 학교에서 배운 역사 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얘네들한테 가르칠 테니까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순간에 그냥 소주를 이렇게 다시 드시면서 뒤통수를 쾅쾅 치시더라고요. 이렇게 막 손으로 자기 주먹으로. 아마 그 여자분들 계시는데 참 잘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머리를 쳤겠습니까? 그런 분들은요, 여자들은 공부하는 사람으로 치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이 공부하고 여자들은 그 뒷바라지 하는 사람으로 쳤는데, 여자가, 주부가 공부해서 자식을 만주 찾는 선봉장 만들겠다 그러는데 내가 이걸 그만두니 내가 꼴이 뭐냐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머리를 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다음날 그 제자인 고승미가 찾아왔어요. 집으로 막 웃으면서 선생님 됐습니다. 선생님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연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해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장만해 드리고, 그래서 돈 모았던 사람들이 그 사람 강의를 좀 듣자 그래가지고 강의를 12월달에 시작했는데 4월달에 강의를 이제 제자로부터 강의를 듣고 마지막으로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자 그래서 4월 16일 날 강의를 했었는데, 그 강의를 하던 중 마지막으로 이렇게 쓰러지시면서 병원으로 옮겼고, 다음 날 깨어났다 쓰러졌다를 반복하시다가 새벽에 다음 날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분의 그
연구항바를 책으로 내기 위해서 대배달민조사를 고려가 이제 옛날에 고려원 참 유명한 출판사죠. 거기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해 대배달 출판 기념회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랬습니다. 강의를 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는 좀 더 조직적으로 국사 공복 운동을 함시면서 그냥 쓰러지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유언으로 받아들이고 한배달을 창립을 해서 제가 지금 현재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박사학위를 받게 된 것도 결국은 이런 논리를 강단에 있는 학자들하고 논리적으로 다투어야 되는데 학위가 없이는 그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까지 해서 학위까지 받았는데 그때 처음 만나고 나서 바로 저게 적어준 시입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그분이 이제 그 당시에 가르치고 했던 자기의 사론을 전부 다 모은 한암당 이유립 사학총서라고 하는 책에다가 이렇게 본인이 직접 이렇게 시를 써가지고 한 시를 써가지고 저한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왼편에 있는 이겁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바로 제 집사람이 그 말 때문에 본인이 다시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 집사람한테 이런 내용을 써 주셨어요. 여기 나옵니다. 이 박중령 그때 제가 중령 때니까요. 내방논사 박중령이 와가지고 역사를 논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 옛날에 초청 강의자 역대 연합사 초청했던 초강을 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앉아서 역사를 얘기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대배달 민족사의 저 실수를 편집한 사람이 실수를 해가지고 요 부분 빼버렸어요. 박중령 내방논사를 말은 빼버리고 나머지는 대배달 민족사에 실려 있습니다. 좀 잘못된 얘기지만 그 다음에 자 한당고기 출판하고 이룹 선생님 제가 한 8개월 동안 이렇게 모시면서 듣고 제자들한테 듣고 본인한테 들었던 얘기들 묶어보면 이렇습니다. 뭐 잘 아시는 부분인데 부분이 그렇죠. 그다음 재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잘 아시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부분입니다. 계연수 선생님이 쓴 이 원본을 과연 이룹 선생님이 가지고 있었느냐? 그럼 그때 분실을 했느냐? 요 얘기입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월남을 48년도 월남했다는 것이죠. 49년도에 정서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필사를 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원본이 있었으면 그냥 필사했다고 했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필사가 아닙니다. 정서를 오영기 씨 발문에 보면은 분명히 정서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굽니까? 그 제자의 증언에 의하면 65년도에 다시 오영기 씨가 필사를 했대요. 그거는 이제 앞에 49년도에 있던 것을 가지고 다시 이제 필사죠. 그러니까 49년도는 정서를 했고 65년도에 필사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제에 나가지고 막 50년도에 잃어버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저 부인께서는 증언을 하셨고요. 제자들은 1980년경에 의정부에서 분수이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2년도 뭐 가지마 노부루가 책 일본 탄이 나왔는데 여기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유립 선생이 박정함 선생이 와서 제일교포가 한 보자 그런다. 그래서 주었다. 그래서 3일 후에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이 양반이 건너가서 원고료 모두 주지도 않고 바로 일본판을 냈다. 그 당시에 초판에는 이유립 선생님의 앞에 서문까지 들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 서문에 이 서문이 들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85년도부터 이렇게 많은 뭐 우리 주해본들이 나왔습니다. 자, 뭐 이 얘기는 이거는 본수로 알 수 있죠. 요거는 광호이에서 본이고요. 요거는 단단하게 본이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주해서들이 많이 나와 있죠. 자, 이건 일본판이고요. 이것이 배달문화원판 뭐 이렇게 쭉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만났던 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기억력이 뛰어나고요.
저보고 이런 책을 좀 구해봐 달라. 그러면서 적어준 게 한 40개 책과 그 내용입니다. 어떤 큰 제목입니다. 이게 뭡니까 물으니까 자기 스승이 얘기했던 것을 기억해서 저한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밑에 부활을 시켜서 국립도서관에 가가지고 보려 그러니까 이게 귀중본이라 가지고 못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저 직원이 오후에 일과 끝나고 나와서 데리고 나가가지고 술을 뒤를 사주고 술 먹고 해가지고 소위 이제 우리 말로 꼬셔가지고 바로 다음에 다 복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대로 다 있었습니다. 그 기억을 해가지고 적은 40개의 책과 구체적인 항목이 다 그 책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박스로 저 라면 박스로 해가지고 2개를 해다 드렸는데 결국은 그것을 보시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뭐 요건 앞에 말씀드렸고 요 그다음에 이게 1980년 이후에 공개하라 하는 거는 여기 1979년에 아직까지 그 저기 누굽니까 조병준인가 광우의 여사본을 낸 그 제자가 하려고 하니까 아직 때가 아니니까 하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있는데 아직까지 저는 요 근거를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얘기는 떠돌고 있습니다. 뭐 그다음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요 사로는 뭐 여러분 잘 압니다. 식민사관은 철저하게 배격을 했고 4대 사관 식민을 배격했고 고구려 정통론을 주장했고 문화동문론 이런 걸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몬청을 특히 요거몬청은 당연히 발해 고구려의 후손이니까 우리 민족의 역사로 포함시켜서 현재도 조선 왕조 고려 때를 전부 다 남북국 시대로 표현했습니다. 또 위서론에 대한 거는 뭐 우리가 다 아닙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 있죠. 원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외워서 썼던 자료든지 혹은 필사를 했던 자료든지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게 없었다면은 필사도 할 수가 없었고 정서도 할 수가 없었고 특히 이유립 선생이나 계현 선생이 창작했다는 건 그 많은 내용을 창작했다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신에 가필은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 생각은 위서론 시비를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찾는 자료가 있다면 그것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지금부터는 오늘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인데 환단고기가 과연 어떤 책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의 주체는 그 민족입니다. 우리가 출생신고할 때요. 사람은 출생신고할 때 제일 이름, 생년월일, 태어난 장소 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우리 민족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책에도 없어요. 역사책에도. 우리 민족의 이름과 생일을 확실하게 밝혀놓은 책은 환단고기뿐입니다. 분명히 딱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민족의 창세신화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뭐 만년 전 역사 갖고 지금 떠들고 있는데요. 지구상에 인류가 태어난 것은 분명히 책에 교과서에는 350만 년 전, 다른 책에는 600만 년 전까지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오래전에 태어나가지고요. 자, 1000년 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혹은 5000년 전 얘기부터 단군 요소 그럼 50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99.9% 생존 기간의 역사는 없는 겁니다. 원시 시대에 가지고 잘라버려요. 현재 교과서예요. 이것을 전부 모아놓은 게 축약해 놓은 게 창세 신화입니다. 그래서 민족마다 창세 신화는 다릅니다. 아담과 이브는 누구의 창세 신화입니까? 유대 민족 창세 신화죠. 우리 민족 창세 신화가 아닙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잘 알 수 있도록 해놓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 우리 민족이 역사가 그 뒤에 쭉 역사가 이어졌고 기록이 있는데 이걸 해석하려면은 뭘로 해석해야 되냐 하면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우리 민족 그동안 쭉 99.9% 기간 살아왔던 그 생존 경험으로 만들어진 정신 상태, 그 정신으로 역사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걸 빼버리고 어떻게 민족사가 해석이 됩니까?
이것이 들어있는 책으로서는 유일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얼마나 웃겼는지 압니까? 교과서에 한번 보십시오.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삼국의 건국, 백제의 선전. 여기는 또 고조선이 그 중간에 끼어들어갑니다. 갑자기 구석기, 신석기 하다가 삼국이라는 나라로 바뀝니다. 도구에서 나라로 바뀌면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대 앞뒤를 평가한다든가 이해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닙니다. 같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구석기, 신석기, 철기, 그다음에 자 정보, 뭐 컴퓨터 이렇게 가야지 맞습니다. 아니면은 자 삼국 건국했다. 그럼 그 앞에 고조선이 있다. 고조선 앞에는 배달국이 있다. 배달국은 황국이 있다. 황국 앞에는 떠돌이 생활했다. 이렇게 사회의 모습을 가지고 평가를 하든지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자, 요거는 이제 최근에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회발전 단계설이라는 겁니다. 이 서비스가 얘기한 것인데 무리사회, 마을사회, 고골나라, 국가사회 이건 뭐 옛날에 부족 국가 혹은 부족 연맹국가 이렇게도 해석을 했죠. 이렇게 발전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군 사화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환인시대, 환웅시대, 환웅하고 곰녀가 연합되는 시대, 단군 농금시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환단고기에는 명확하게 나옵니다. 자, 삼신오제 시대, 자 신화 시대입니다. 그다음 환국 시대, 바로 마을사회 시대입니다. 신시 시대, 자 고을나라 시대입니다. 그다음에 사만관경 혹은 단군세기로 표시되는 국가사회 시대. 이렇게 지금요 이런 시대 구분은 19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에 적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책이 처음 나온 게 언제입니까? 이 환단고기에 나오는 책들이 1300년, 1400년대에 나왔죠. 쓰여진 거죠. 그때 세계에서는 1950년, 60년대에 체계화된 이 사회발전 단계설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환단고기를 보면요. 무지무지하게 앞선 시대 구분법이잖아요. 그 다음에 역사의 원동력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립니다. 몸과 마음과 마음이라 그러면 막 이성, 감성, 경성 포함합니다만 어리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요, 이 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환단고기에는 이렇게 우리 결의 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은 환단고기뿐입니다. 그 다음에 사라진 많은 고기류들, 뭐 어떤 책이 사라졌냐면 책 이름은 많이 나옵니다. 삼국사기에도 나오고 삼국유사에도 나오고 조선왕조실록에도 나오고 각각 여러 문집에도 나옵니다. 그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구서 목록들 이런 것들이 있죠. 뭐 고조선 비기부터 대변설, 조대기 이런 책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종 구서 목록에는 표운천사도 있고요. 또 이만희 씨가 얘기하는 고려 시대에 있었다고 하는 이런 얘기들도 많이 책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환단고기에는 많은 책의 제목과 그 내용들이 부분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거기 꼭 환단고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제목과 내용 일부가 들어 있고요. 삼국사기에도 들어 있고요. 고려사에도 들어 있습니다. 이런 고기 내용들만 다 한번 묶어 보면은 환단고기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혹은 우리 과거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상생출판사 쪽에 건의를 했어요. 내가 혼자 하기는 어려우니까 모든 역사책과 문집류에 들어있는 고기라고 하는 고기류에 들어가는 책들을 전부 다 묶어보자 내용을. 그러면 분명히 새로운 것이 나올 것이다 했는데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한국사 DB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책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고기, 비기, 비사, 밀기, 유기, 신지, 비사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내용들은 그럼 만약에 이 내용들이 삼국사기 한단고기 있다 그래서 한단고기 위서라 그러면 조선 왕조실록도 위서가 돼야 되고요. 고려사도 위서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서들의 내용을 설명 또는 보완하는 기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삼국유사의 당군사화 내용 세부적인 설명 다 나오죠. 홍익인간 이념, 안팎위원이 얘기했고 환웅이 정치를 할 때 의지를 표명한 내용으로 나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겁니다. 또 당군의 수명, 이것도 다른 나라에 있는 다른 저 체계에 있는 당군의 영년이 전부 다 다르거든요. 그 다른 이유를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또 화백제도 우리는 신라시대 때 있었던 거는데 신라시대에 있었으면 그전에 있었습니다. 환단고기에는 환웅 때 화백을 했다는 기록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적인 문화 의식을 그대로 다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죠. 기타 막 천부경, 삼일신고 이런 거 장기 나오는데 이 문제는 삼일신고나 참전개경, 뭐 천부경은 약간 어디 조금씩은 나오지만은요. 저게 다른 어떤 책에도 없다는 겁니다. 딱 있는 것은 환단고기하고 대종교의 경전에만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민족 경전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문제는 아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기고사나 부도지 등이 연결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서라고 부탁지를 붙여서 외면합니다. 왜냐 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자기들이 받들고 있는 그러한 사론, 즉 사관에 벗어나기 때문이죠. 자, 이제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유럽 개연수 창작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원본이 있었느냐 없었냐는 건 저는 일단은 확정을 하실 수가 없다고 봅니다. 필사본이나 암기본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거기다가 자신의 생각을 좀 더 보탰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부분이거든요. 다른 일소, 즉 다른 나라나 다른 민족에는 없는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풀, 정 또는 우리라고 하는 말. 여기 오신 우리가 말이죠. 이렇게 제가 얘기해서 여기 계신 분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 영어로는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미국 사람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영어에는 그 맞는 단어가 없대요. 우리 마누라, 한 마누라를 두 남자 내지 세 남자가 공유하고 있나? 이렇게 되죠. 이것이 서양 사람들의 인식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내 혼자의 마누라인데도 우리 마누라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런 우리 인식 이것이 가장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삼자론적 사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결의 이러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이 내용을요. 이게 어디에 있든 이 내용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민족의 생일과 이름과 생일, 결의, 올, 창세 신화, 그다음 굉장히 중요한 것 또 하나 있죠. 자, 제세 유화입니다. 여러분 제세 유화를 되게 어렵게 풉니다. 한문으로 풉니다. 저는 한문으로 안 풀려고 합니다. 그냥 그대로요. 세상에 있으면서 이치대로 되게 해라. 이치가 뭔데요? 앞에 다 설명했지 않습니까? 우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되게 해라는 겁니다. 홍익인간은요 같은 뜻이 되는 거죠. 굉장히 간단하게 쉽게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요 우리 민족을 동방의 등불이라고 얘기하죠. 자, 홍익인간이 미래 인류 사회의 구원 사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게 무슨 말이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뛰어난 훌륭한 것을 자기 스스로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미국 뒤따라가고 일본 뒤따라가기에 급급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키워드죠. 우리 역사를 이해하려면 우리 역사의 키워드가 뭔지를 먼저 정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정립하려면은 어느 책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느냐 하면 환단고기에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정도의 가치는 우리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사의 키워드를 이해하는 정립하는데 중요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